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도 됐고 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지금 저희가 기준이 되는 이제 토론토 시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론토 오늘 언급할 내용은 프로퍼티 텍스, 그 다음에 지금 토론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베이컨 텍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언더 유스드 텍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를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먼저 이제 프로퍼티 텍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프로퍼티 텍스는 뭐 그 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토론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멀하게 내는 것이 6번에 내서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6번에 내서 인터림으로 3월 초, 4월 초, 5월 초 이런 식으로 3번을 내고 인터림이라고 하는 건 아직 그 2024년도에 텍스 금액이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작년에 낸 금액의 반을 여기서 이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돈을 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반 플러스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이제 최종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밸런스를 이렇게 3번 또 7월 초, 8월 초, 9월 초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내게 된다. 그래서 이 고지가 보통 한 달 전 정도에 와요. 그러니까 3월 초 거는 벌써 이제 지금 오고 있어요. 1월 한 말 정도 이 정도에 이미 와서 당신 이제 3월부터 돈 내야 되니 슬슬 준비를 하시오 하고 그런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뭐 자기 집으로 날라오니까 뭐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랄지 이렇게 테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는 처음에 그 집을 살 때 애초에 메일링 어드레스를 이거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고 나는 지금 이쪽에 살고 있으니 메일링을 이쪽으로 해달라고 딱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착착착착 내 집으로 날라와서 이거를 착착착 이렇게 서류를 다 보관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 그게 그쪽으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면은 거기에 있는 테넌트들이 뭐 이건 뭐야 이거 주인 이름이네 그러고 버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고 자기가 나갈 때 한 2년 살다가 나가면서 이거 옛날에 뭐 주인한테 온 거야 하면서 주는데 그건 이미 뭐 2년 전 거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는 이제 뭐 쓰레기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일일이 왔냐 뭐 나는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시에서 처음부터 이걸 셋업을 이런 모든 노티스는 내 메일링 어드레스 내 실제 주거지는 여기다 하고 그쪽을 해서 돌려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뭐 믿지 않고 팔로우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6번에 대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처음에 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림이라고 해서 인터림은 작년에 올해 아직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것의 반을 이렇게 3회에 나눠서 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올해 게 픽스가 된 후에 파이널이 또 한 6월 전에 뭐 한 5월 정도에 또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제 파이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퍼티 텍스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그 프로퍼티 텍스가 계산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토론토 이건 시티에 있는 사이트인데 프로퍼티 텍스가 여기 보면 텍스 레이트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2024년도 거는 2월 달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2024년도에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새로 바뀐 토론토 그 시장이 뭐 지금 적자 폭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일단 이걸 보자면 레지덴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이제 텍스도 있고, 뭐 거기에 무슨 에듀케이셔널 텍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티 빌딩 펀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총괄해서 어쨌거나 우리는 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0.666274%.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이 레이트 곱하기 뭐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는가? 이거를 여기를 보면 how your property tax bill is calculated 이렇게 나와서 이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자로 줄여서 MPAC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가 결국은 내 집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공시지가예요, 저게. 공시지가가 되고 이 공시지가 곱하기 뭐 한국에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지가랑 뭐 또 건물 가격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토탈 금액으로 얼마다 이게 나와요. 니네 집은 2023년도에는 얼마다. 뭐 2022년도에는 얼마다. 이게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뭐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MPAC이라고 하는 그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집으로 니네 집은 4년마다 한 번씩 이걸 이제 어세스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 2016년, 2020년, 뭐 2024년 이제 올해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될 때 4년치가 쭉 나와요. 2022년 얼마, 2023년 얼마, 2024년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나온 금액 곱하기 이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이 퍼센티지 0.667.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에서 그러면 올해 뭐 한 10%를 올려야 된다. 지금 뭐 재정 적자가 있어서 올리지 않고는 이게 유지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할 때 10%라는 건 무슨 말이냐. 0.66 이거를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10%를 올린다는 말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그렇지는 않고 여기 0.666에서 왜냐하면 올해의 어세스먼트 밸류도 일부는 약간 올라가요. 작년 2023년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어세스먼트 밸류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간 어세스먼트 밸류 곱하기 텍스 레이트도 아마 그러면 그 10%를 만약에 전체의 돈을 올리려면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얼마라도. 그래서 이제 그게 될 거고 여기에 보면 이 그 프로퍼티의 타입별로 맨 위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그 레지덴셜이 있고 이게 0.666이에요. 그 다음에 멀티 레지덴셜이라는 건 내가 뭐 어떤 뭐 아파트먼트 같은 걸 소유하고 있다. 콘도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세대로 돼 있는 그거를 뭐 임대용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멀티 레지덴셜이 이 일반 레지덴셜보다 더 달랐어요. 그랬다가 이게 레지덴셜인데 유닛이 많다고 해서 이게 더 비싼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빌더들이 이걸 이런 텍스까지 내면서 못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테넌트 문제도 있을 거고 이 온타리오 정부에서 이 올릴 수 있는 그걸 한때는 막 많이 제한을 했죠. 그래서 2018년 11월 15일 그 정도 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만들어진 뭐 하우스나 뭐 콘도든 그런 거를 렌트를 줄 때는 이 온타리오 렌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이상은 못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2024년도 지금 현재는 2.5%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테넌트하고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랜드로드일 경우에는. 근데 이제 테넌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나가려니까 또 다른 데 나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이제 막 껄끄럽게 하면서 이제 어쨌거나 거기에 스테이를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지금 상태로 이게 쭉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멀티 레지덴셜도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레지덴셜처럼 이 레이트가 이게 매칭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커머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많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 커머셜 프로퍼티 텍스에 대해서 이 테넌트가 부담을 대부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커머셜 프로퍼티가 이 텍스가 올라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비즈니스의 부담 요인이죠. 그게 이제 고정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은 2.1% 뭐 이러면서 아마 요것들이 올해 뭐 약간 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의 첫째는 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그 어세스먼트 밸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밸류가 여기 계산 이제 예고로 참고로 하나 나왔는데 어세스먼트 밸류가 69만 5천이다. 69만 5천에다가 곱하기 이 퍼센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4,632불. 그게 2023년도 기준이죠. 이거는 2023년도에는 저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4,632불의 그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데 그거를 6회에 나눠서 이렇게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6번에 나눠서 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초반에 오히려 이 부담이 크죠. 이제 갑자기 뭐 내야 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시티 사이트예요. 뭐 별도로 대단한 사이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궁금하시면 시티 사이트에 가셔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 오브 토론토에 대한 얘기고 뭐 예를 들어서 리치몬드 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면 그 레지덴셜에 대한 텍스 레이트가 0.69%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기준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그게 뭐 그거에 따라서 전체 버젯이 나와요. 이 시티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버젯이 얼마냐가 나오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우리 그 전체의 프로퍼티의 밸류가 얼마냐? 그럼 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 돈을 걷기 위해서는 이 레이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역산이 되면서 거기에서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시티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게 뭐 꼭 높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게 이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세스먼트 밸류에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곱해지기 때문에 이게 밸류가 자체가 만약에 높다. 토론토 같으면 아무래도 밸류가 높겠죠. 어디 외곽 지역의 어떤 작은 타운에 있는 프로퍼티보다는 훨씬 그것이 높을 거기 때문에 이 레이트가 서로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내는 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프로퍼티의 어세스먼트 밸류 자체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티 오브 윈저다. 그러면은 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 레이트가. 하지만 그 프로퍼티 밸류 자체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낮기 때문에 내는 돈은 이게 서로 퍼센티지가 좀 높더라도 뭐 거기에 맞춰서 좀 적게 낸다. 뭐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리치몬드 힐 쪽의 레이트고 아까 보시면 여기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뭐 1.6%랄지 아무래도 커머셜에 대한 이 텍스가 토론토보다는 낮아요. 여기도 보면 인더스트리얼도 아까 여기는 2%가 넘었는데 여기는 지금 1.7%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아무래도 리치몬드 힐이 이런 건 조금 더 커머셜 쪽은 오히려 더 싸다. 그리고 여기는 마캄 쪽인데 마캄도 뭐 토론토와 비슷한 레지덴셜 0.66%, 뭐 커머셜도 한 1.5%, 인더스트리얼 한 1.78%, 뭐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텍스 레이트는 마캄이 조금 더 이제 싸다. 뭐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티의 사이트에 가면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요거를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텍스 빌 같은 경우 이제 얘네들은 이게 늦게 내거나
한 며칠만 늦게 내도 그 뭐 페널티랑 막 그런 게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뭐 돈을 뭐 어떻게 좀 늦게 내거나 이자를 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라에 있는 세금은 이거 굉장히 이제 뭐 계속 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이 프로텍스가 더 이상 뭐 거쳐지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정부에서 이제 폴클로즈를 할 수 있죠. 그럴 권리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전에 만약에 힘든 사람이면은 이제 그 프로퍼티를 팔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그때 내야 된다. 그리고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그 메모를 하셨다가 잊지 말고 착착 내시는 게 좋겠다. 프로퍼티 그 어세스먼트. 그러면은 내 집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엠팩에서 여러분들 이 엠팩이라는 거기에도 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이 프로퍼티가 얘네들이 그거를 내 집을 평가하고 매 4년마다 이제 평가를 해요. 매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평가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에이지 뭐 빌딩의 에이지 같은 게 몇 살이나 됐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이즈랄지, 그리고 로케이션이 얼마나 그 에어리아가 얼마나 비싼가, 뭐 그 라 사이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새 집을 사면 그 새 집에는 그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양가는 그 HST를 새 집에는 HST가 포함이 돼 있어요. 보통. 물론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데 HST라는 거는 지금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13%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온타리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지역별로 또 다 다르죠. 뭐 저쪽에 뭐 매니토바랄지 알버타 지역은 오히려 알버타는 HST 오히려 저것만 있죠. 그 정부에서 하는 GST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알버타 쪽이 싸요. 그런 세금 쪽은. 그 대신 이제 뭐 좀 춥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거를 원하는 또 사람도 있고 뭐 그쪽은 아무래도 에너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뭐 많이 이제 뭐 붐이 불었고 지금도 뭐 가격이 아직 스틸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이제 모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오늘 얘기는 뭐 텍스니까 뭐 그런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분양이 된 것들은 바로 그 가격 자체가 뭐 세금 부분을 제외한 네트 포션이 그냥 그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것이 그냥 어세스먼트 밸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서 뭐 이 집이 얼마냐 이거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이게 보는 게 오히려 좀 작은데 오히려 텍스가 더 비싼 게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오래된 프로퍼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교를 할 때 한 30년 된 어떤 건물이 있고 옆에는 새로 된 집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이건 옛날 이미 30년 전에 그 가격으로 시작이 돼서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무한정 올릴 수도 없고 이에 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올릴 수 있는 상한선. 그게 이제 물론 뭐 매년 그 시에서 이렇게 약간씩 바뀌지만 캡이 있기 때문에 막 무한정 갑자기 확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새로운 집을 내가 멋지게 한번 살기 위해서 새 집을 하나 딱 지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뭐 그 평가하는 친구 나와가지고 이거는 엠팩에서 나와가지고 이 집은 지금 뭐 내가 공사로 이렇게 해서 뭐 만들었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시가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뭐 6밀리언짜리다. 그리고 확 해놓고 가버리면 이제 그 6밀리언 곱하기 아까 그 세율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율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프로퍼티 밸류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 밸류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2024년도에 어떤 게 날라왔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돼 있다. 그럴 때는 빨리 어필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걸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을 파는데 이 어세스먼트 밸류가 뭐 예를 들어서 이 1밀리언인데
내가 이 집을 지금 80만 불에 판다. 그러니까 이 집이 싸다. 그렇지 않아요. 그 80만 불이라는 게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건 히스토리를 다 봐야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세스먼트 밸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냥 행정적인 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그거를 뭐 이 집 하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해서 그냥 어프레이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에어리아에 이 정도 사이즈는 얼마 해가지고 그냥 쭉 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게 어프레이저, 오히려 자기는 텍스를 더 내고 있는,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거지, 그게 더 싸게 이 프로퍼티를 팔려고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말에 어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엠팩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여기에 보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자기 프로퍼티를 집어넣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 프로퍼티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예전에 뭐 한 그런 히스토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새는 이런 온라인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연세가 뭐 70이든 80이든 이제 이거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로그인하고 탁탁탁탁 해서 온라인에서 예전같이 뭐 서류 찾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냥. 그러면 한번 그것만 셋업만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면 착착착착 볼 수 있고, 서로 그 페이퍼를 내가 미싱했다고 해도 그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팔로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됐다, 비싸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필을 해서 그거를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그대로 곱하기로 해서 이 프로퍼티 텍스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신경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거는, 이건 이제 토론토 기준인데, 토론토에는 이 작년부터 이제 생긴 건데, 베이컨 텍스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어요. 베이컨 홈 텍스. 이거는 이제, 베이컨트 홈 텍스는 이제 이게 막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게 사실은 이거의 취지는 이제 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뭐 그룹을 얘기하는 건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프로퍼티를 사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약간 프로퍼티를 사놓고 그럼 왜 안 쓸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골드를 사잖아요. 골드를 사놓고 금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를 갖고 있으면 그거 그냥 뭐 금고에다 넣어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넣어놓고 있는 거야. 오히려 또 이걸 내가 집에 도둑놈 올까봐 그걸 또 어디다 또 맡겨. 그걸 보관해주는 어떤 안전한 곳에 또 맡기고 오히려 피를 내.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집을 하나 사놓고 이 집을 내가 1밀리언에 샀는데 보니까 여기 토론토는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뭐 이게 왔다리 갔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2밀리언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forget it. 그냥 집은 개판되든 말든 그냥 forget it.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막 집이 모질라서 난리인데 그러니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베이컨 텍스 이거에 대해서 이 시에서 이제 1%의 텍스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 2023년도에는 2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이제 날라와요. 이렇게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란 페이퍼가 날라와서 베이컨 텍스 여기 보면 작년에는 2023년 2월 2일까지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프로퍼티 어드레스하고 뭐 어세스먼트 롤 넘버 그다음에 커스터머 넘버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똑같이 여러분들 그 텍스 빌에도 있어요. 텍스 빌에도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없어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서류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프로퍼티 텍스 아까 이 빌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세스먼트 롤 넘버가 있고 커스터머 넘버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도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라인 포털에 들어가서 그거를 여기 보면 지금 2월 29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무리 해놔야 된다. 이 집은 뭐 주인이 살았다. 이 집은 테넌트가 살았다. 뭐 간단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영어를 모르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눌러서 그냥 예스 뭐 이렇게 보고 거기에 그것만 하면은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잊지 않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것도 뭐 제대로 안 하고 거짓말로 보고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사가 나올 수 있고 베이컨 홈택스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또 뭐 페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체인지 오브 오너십이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넘어간 경우에 이게 내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 이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or the property transferring prior to December 31st. 그러니까 그해 말 전에 그게 되면은 그 펄처서가 must submit a declaration. 그러니까 바이어가 그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뭐 30일에 했어요. 응? 그래도 내가 보고를 해야 된다. 펄처서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만약에 이게 1월 1일부터 closing of declaration perio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9일이니까 1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만약에 클로징이 이루어졌다. 뭐 언제 사인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준은 파이널 클로징이 언제 됐는가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만약에 된 경우에는 the vendor must complete the declaration of 그러니까 이거는 벤더니까 셀러죠. 셀러가 이걸 해야 된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안 낼 경우에는 뭐 여러 페널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도 있고 당연히 이거는 이게 먼슬리 1.25%니까 뭐 이얼리는 거의 뭐 한 15%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잊지 않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underused housing tax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 아까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집을 어떤 외국인들이 인베스트용으로 사놓고 뭐 제대로 뭐 관리 저게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베이컨 텍스는 시티 오브 토론토에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underused housing tax라고 하는 거는 이 연방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퍼티 텍스는 어디 내요? 프로퍼티 텍스는 시티에다 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집을 사고 팔 때 뭐 랜드 트랜스퍼 텍스라는 게 있어요. 집을 취득세죠. 한국말로 했을 때는 취득세는 어디다 내? 그거는 주정부에다 내네. 그 다음에 지금 underused housing tax 같은 경우는 그 주체 자체가 페더럴 가버먼트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를 지금 뭐 아까 그 베이컨 홈 텍스 같은 경우는 토론토나 일부 그저 밴쿠버 거기에서는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고 다른 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또 generally 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 보면 who must file a return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누가 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쭉 보다 보면 자기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investment property 그런 거는 안 해도 돼. 여기에 보면 거기 그 excluded owner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이제 excluded owner에 들어가.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컴퍼니를 이용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걔네들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컴퍼니를 이용해서 우리 하는 경우 있죠. 이제 법인으로 여러 프로퍼티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각각 세무사에게 한번 문의를 하시고 그걸 본인이 해야 되는지 또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foreign national 여기 보면 그다음에 corporation 여기 같은 경우에가 가장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corporation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모르죠. 일반 여기 그러면 그걸 일일이 누가 그걸 다 뒤집어 볼 수 없잖아요. 그 쉐어홀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의 컨셉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못하게 막는 그런 취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2023년, 2024년에는 외국인이 지금 이 캐나다에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가 없죠. 그렇게 금지를 해놓고 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이미 과거에 사놓은 게 그거는 아예 못 사게 하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 이미 사놓은 게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그거를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혹시 너 비워놓은 거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게 이 underused housing tax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국인으로서 지금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는 뭐 한국 분들이거나 그렇죠. 이거는 레지던트냐 난 레지던트냐 이 얘기가 아니라 너 외국인이야 여기 캐네디안이야 아니면 여기 퍼머넌 여기 레지던스야 여기 오너십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이 퍼머넌 레지던트는 괜찮다 이거지. 근데 이 foreign national 한국 사람이면 foreign national이죠. 거기 한국에서 여기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코퍼레이션도 사실은 그냥 지금 아마 내가 아는 대부분의 코퍼레이션은 여기 캐나다에 그냥 법인을 하나 셋업을 해서 내가 프로퍼티 저기 콘도를 지금 현재 한 20개 갖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소유할 때는 어떤 개인의 리스크나 어떤 텍스 문제 때문에 그거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으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걸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거를 이미 다 보고를 했어요. 올해 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중에 이제 이 코퍼레이션 쪽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특수한 사항에 있는 분들은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요 세 가지 정도 지금 먼저 오늘은 요 정도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워낙 이 얘기를 길게 해서 항상 이게 뭐 너무 이게 질질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진 않더라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이제 이런 거를 약간 좀 축약해서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이제 뭐 콘도 클로징도 해야 되고 이런 HST 관계 또 뭐 전매에 대한 HST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내야 되고 돌려받고 하는 그 리베이트에 관한 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래에 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